8년 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린 일본 야마구치의 사례를 통해 올해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를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일본도 이 새만금 같은 간척지에서 잼버리가 열렸기 때문에 참고할 점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행사를 치러냈는지,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김하연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 일본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전 세계 155개국에서 3만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모인 모험과 화합의 잔치로 치러졌습니다. 일본 총리와 왕세자,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 특사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습니다. Good evening, Scouts and Scouters, and welcome to Japan. 개최지는 일본 야마구치현 남부의 바다와 맞닿아 있는 키라라하마. 새만금처럼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입니다. 잼버리 당시 설치했던 텐트와 임시시설은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도 체육과 문화행사의 메카로 또 지역 주민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ウォーキングとかで来てます。毎日ね。自由といえば自由だし、子供も育てやすいし。 초대형 돔은 각종 스포츠 활동과 컨벤션 센터로 꾸준히 활용됩니다. こんだけ広い場所でサッカーとかいろんなスポーツができるので、すごく快適にできます。 이런 키라라하마의 모습은 그러나 잼버리 대회 한 번만으로 조성된 건 아닙니다. 간척지 조성 이후 한때는 농업도 기업 유치도 실패하면서 방치됐지만 야마구치현이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곳 키라라하마에서 대규모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황량했던 간척지는 이렇게 공원이나 녹지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운영 경험과 잘 조성된 기반 시설은 잼버리를 치러낸 밑거름이 됐습니다. 市民の憩いの場となるような公園として整備をして使っております。さまざまな大きなイベントをするときにその公園を活用しています。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매립 자체가 지난해 초에야 마무리된 상황. 당초 잼버리 때 이용하자던 새만금 신공항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대회 부지에는 3층짜리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만 이제야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청소년 글로벌 리더 센터와 대집회장 등을 조속히 조성하고 향후 청소년 체험 관광의 거점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글로벌 리더 센터하고 직서천 과정활동장을 연계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체험 행사라든가 다양한 스카우팅 행사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그러나 야영이 주가 되는 잼버리의 특성상 대회 이후 유지하게 될 시설이 제한적.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없다면 대회만 겨우 치르고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잼버리 대회를 통해 새만금이 국내외에 각인되고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일본 야마구치 현지 취재를 통해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8년 전 야마구치 잼버리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대회였습니다. 반면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이 사전 예고 성격의 프레 잼버리가 취소되면서 인지도가 낮은데요. 일단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부터가 과제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세계 잼버리가 개최됐던 일본 혼슈의 서쪽 끝 야마구치현. 전 세계 청소년들로 도시 곳곳이 들썩인 8년 전을 주민들은 아직 기억합니다. 言葉が理解できてないからね、あまり対応は要してあげられないけど、まあ地域のみんなが温かく迎えたっていうんですかね. 처음엔 개최지 주민들에게도 생소하기만 했던 잼버리 대회. 140만 명가량의 야마구치 현민들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개최를 본격적으로 실감하기 시작한 건 본대회 2년 전 사전대회 성격의 일본 잼버리 겸 아태 잼버리가 이곳에서 열리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잼버리에 대한 인지도가 65%까지 올라갔고 일부 주민들은 실제 대회 때 자원봉사로 또 통역으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だんだん開催に近づくに従ってやはり、地域の方にも理解いただいて植樹祭だとかそういうものも開催しましたのでこの世界ジャンボリーをやったことによって得るもの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특히 스카우트 대원들이 야영장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교류했던 프로그램은 야마구치 잼버리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곳 야마구치 현에는 모두 540여 곳의 초중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대회 기간 현내 각지에 있는 학교로 흩어져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청소년들과 교류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청소년들과 직접 만났던 이곳 주민과 학생은 9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구촌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 잼버리 개최에 큰 효과였다고 말합니다. 見たこともない国の人たちと交流するっていうことですごくいい経験ができたと思いますし、実際にそのジャンボリーの後も手紙のやり取りをスカウトとやったよっていう話も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ので。 그러나 사전 잼버리가 무산된 우리는 아직 잼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자체가 낮은 상황. SNS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공식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게시물별로 도달 횟수가 100명에서 700명, 공감이나 댓글을 단 사람 수는 수십 명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잼버리 기간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일 방문 프로그램도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잼버리 개최를 5개월 앞두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끌어낼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일본 야마구치 현지 취재를 통해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준비를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잼버리는 청소년들의 야영 활동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가 만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8년 전 야마구치 대회 역시 일본을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김하영 기자입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원자폭탄 투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본 히로시마.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은 일본 잼버리의 핵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매일 4,00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버스 100대로 히로시마까지 이동했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제적인 인지도가 약한 야마구치를 벗어나 반핵, 반전쟁의 상징인 히로시마의 평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평화의 축제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コンセプトは何かというところではスピリッツ・オブ・ユニティ、ピンポイントでキララ浜がキャンプ会場ですけど、隣の広島県であったり福岡県いわゆる西日本全体をですね、提案する 참가자들은 야영장을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과 관광지도 방문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품 아키요시 종유동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하기시의 유적들까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주변 지역엔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バスで行きましたので、そういう地域でいろんなお土産物を買うということでですね、そのいろんな地域もそれぞれ経済効果が山口県ならではのお土産っていうのもありましたので。 새만금 잼버리 역시 개최 효과를 14개 시군 전체로 확산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 태권도원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릴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해안과 동부산악의 자연 생태 자원들도 무궁무진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 환경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 또 그간에 우리 이 한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프로그램으로 전라북도는 잼버리 기간 전후로도 원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대규모 인원이 도내 곳곳을 방문하는 만큼 동선 파악과 교통수단 확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린 일본 야마구치 현지 취재를 통해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세계 잼버리는 제대로 치러낸다면 국내외에 전북과 새만금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지만 진행이나 안전상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적인 이미지 손실이 우려됩니다. 특히 새만금에 전례 없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김하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에서는 세계 잼버리가 개최되기 2년 전 이른바 사전 잼버리가 열렸습니다. 바다를 메워 조성한 매립지인 키라라하마는 이때 개최지로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8월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많지 않아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고 배수에 취약해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大雨が降ってですね、その降った水がうまく排水流れていかないって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ので 일본 스카우트 연맹과 야마구치현은 사전 대회 때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대회 때는 배수 시설을 보강했고 마실 물과 피난용 대형 텐트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実際に日本ジャンボリーをやって実施検証をして土地をかさ上げしたりいろんな対策はしてきました. 반면 사전 잼버리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무산된 우리는 연습 없이 본 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대회 역사상 최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58개 국가에서 4만 8천여 명이 등록을 마쳐 실제 방문객은 5만 명을 넘어설 전망. 부안의 인구가 5만 명이니까 비슷한 규모의 또 하나의 도시가 12일간 새만금에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물품이나 식재료 조달부터 참가자들을 실어 나를 버스 확보까지 모든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참가 인원이 3만여 명으로 우리보다 적었던 8년 전 일본 잼버리에선 전세버스만 3천여 대가 움직이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고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숙소로 지역의 공공시설과 민박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 숙박시설은 약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바로 이 방이 세계 잼버리 당시에 청소년들과 함께 왔던 대회 관계자들이 묵었던 곳입니다. 새만금 일원은 대규모 숙박시설 등 여러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데다 버스가 야영장으로 접근할 진출입로도 2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수는 역시 날씨입니다. 8월 초 태풍이나 폭염 등 변화무쌍한 날씨가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을, 의료 대응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테러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하고요. 잼버리 대회까지 5달, 스카우트와 행정당국, 의료기관과 소방, 경찰 등을 망라한 협력 체계와 사전 시뮬레이션도 본격 가동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8월 새만금 잼버리를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대회 유치 당시 국가와 전라북도에 1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8년 전 일본 대회를 살펴보면 경제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 축제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과대평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2015년 여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3만 4천 명의 지구촌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참가했고 관광객도 7만 8천 명이 방문해 10만 명 이상이 다녀간 대회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최지 부근 특산물 판매장과 일부 생필품 공급업체만 북적였을 뿐이어서 판매 수익은 약 4억 엔, 한화 약 40억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そこにすごいテントをすごい張ってですね、寝泊まりされてたんですけども、結構飲み物とか食べ物とかそういうものはたくさん買われました. 야영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청소년 체험 행사가 중심인 대회 특성상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같은 해 열린 일본 국내 행사인 노인 올림픽보다 효과가 적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 이 때문에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대회 유치 당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국가적으로 9조 8,016억 원, 전라북도에만 5조 5,318억 원의 효과를 홍보했는데 이를 달성할지 의문인 겁니다. 대신 대회 개최에 들어가는 비용은 1,082억 원, 참가비 402억을 제외하면 전라북도가 398억, 국가가 282억 등 6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부안 새만금의 인지도를 높이는 무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외 관심을 시급히 끌어올리지 않는 한 10조에 가까운 경제 효과는 너무 부풀려졌을 수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 환경 이슈에 대한 고민 등을 전면에 내세워 잼버리에 대한 열기를 하루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세계의 사람들과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그 지역의 브랜드가 높아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시간 내에 그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회 이후 이른바 포스트 잼버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일본 야마구치처럼 컨벤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영국처럼 스카우트 기념 정원으로 조성할 것인지 후속 대책 논의가 시급합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 잼버리. 잘 치러내는 것 못지않게 대회 개최가 지역에 가져다줄 실제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